어쨌든 뭐 이번 대선 득표 결과가 또 여러 가지 시사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던져주는 과제가 있고 여전히 영남 공약 30% 득표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현실의 벽을 느꼈고 대신 또 부울경에서는 일정하게 약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4%포인트 이상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쳤습니다. 되게 크게 제쳤죠. 전체 289만 표 차이 중에 거의 130만 표 차이가 경기도에서만 났으니까요. 차이가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세우느냐 이것도 향후에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러면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정당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 언론들 이렇게 쭉 보면 합쳐야 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다른 언론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생명을 다했으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해체해서 이제 각계 약진에서 흩어모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영남 중심 가고 일부는 또 개혁신당으로 모이고 뭐 이런 식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지난번에 그 김영삼 민주대단 이사장 인터뷰했을 때는 보니까 어쨌든 이 헤게모니를 개혁신당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한동훈, 뭐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 다 모이는 그러한 식으로 보수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여튼 뭐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두 당의 관계 또 보수의 아까 말씀하신 재구성의 방향 이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참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2016년, 17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건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치열한 토론과 노선 투쟁도 별로 없지 않았나 없었죠. 예. 생각이 돼요. 이걸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이 계기들이 생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쩌다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참 이것도 천운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 그 자리에 그분이 거의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또 보수의 재구성을 또 연기시켜 버리면서 더 악화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그러니까 더 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서 제가 또 이 2위 후보의 득표가 애매하다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개혁과 쇄신 동력이 내부로부터 과연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인 거죠. 그 득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이제 해석 투쟁이고 해석 논쟁이 될 터인데 네네.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다만 저쪽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 네.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 낼 것이냐 이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이제 차기 또는 보수의 리더 그룹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이준석, 한동훈 두 정치인이 키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바로 밑으로 이제 천하람, 뭐 김재섭, 김용태 결국 세대 교체가 아닐까. 세대 교체. 네. 물론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기득권 세력이나 인사들이 이 책임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에 패배했는데 후보에서 물러난 김문수 이외에는 국민의힘에서 사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김문수 후보도 저 철봉 턱걸이 하는 사진 올렸더라고요. 네. 네, 다시 이제 뭐. 재기를 북돋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는 책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책임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법적 책임은 지금 가리고 있어요. 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네. 정치적 책임은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하고 다른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언급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제대로 나온 바가 없죠.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선거 끝나고 좀 3일째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이 득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가장 강력한 기득권의 원천인 현직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거가 지금 아직 많이 멀어요. 남았어요. 예, 국회의원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할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고 자신들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대선 앞두고 상승했고 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상승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게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러면서 보수의 재구성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동력이 과연 내부적으로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주체나 동력이 있겠느냐. 내부적으로는 이 책임과 희생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물꼬를 지금 아무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틀지 못하고 이 물꼬를 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외부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이제 한 그 가능성이 이제 이준석 의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조금 타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네. TV 토론 회복하는 맞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 이제 가능성도 보였지만 한계도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고 뭔가 이 회복의 시간이 이준석 의원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마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이준석 의원에 대적할 수 없어요. 예. 시간은 그의 편이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만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의원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이번에 어느 정도 그 한계도 보이고 기스도 나고 좀 상처도 받았단 말이거든요. 네.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럼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뭐 어제 저녁 끝나고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걸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국힘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그 정치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한계는 지금 원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네, 네. 라고 하는 것하고 아직 시간도 역시 그의 편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좀 내공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나. 특히 그 정당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3월 3일에 검찰총장을 사퇴를 하고 21년 6월 29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2년 3월 9일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식적으로만 따지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빠른 진입과 퇴장일 겁니다. 네. 윤석열의 등장과 퇴장을 거의 함께한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극적으로 반전을 이룬 정치인이 한동훈이에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당대표를 또 여당의 당대표를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두 번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이력이고 경력일 수 있지만 네. 너무 빨라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정치와 정치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 네. 그 정당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특히 저는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이 정당의 실패, 아하. 여당의 실패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권력의 실패냐 성공도 첫 번째 분수령은 전 집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절묘하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 권력의 성공과 실패를 가릴 거다라는 아하.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정치와 정당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특히 정치는 그 협업의 리더십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더구나 우리나라 규모나 이 구조나 상황에서는 슈퍼맨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어느 공동체든. 근데 지금 그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시대 흐름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과제를 이해하고 그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 흐름을 타고 본인의 성공은 물론 그 본인의 성공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인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양당의 관계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다.